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서울시 민주당 후보자로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입법안을 위해서 시장 후보에서 사퇴한 박주민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대의를 위해 개혁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되면서 이제 오세훈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5선 의원 출신인 송영길 후보와 3선 출신인 오세훈의 빅매치가 성사가 되면서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냐 아니면 윤석열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선거냐로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서울은 윤석열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5% 정도의 격차로 밀린 바 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윤석열의 향후 행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취임도 전부터 이미 부정적인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후보 선거는 그간의 지방선거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도 후보 확정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관심은 송영길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과 우리 민주시민들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 아마도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국임당은 미리부터 이재명 후보가 재보궐에 출마할 것이 두려워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저들의 입장에서는 두렵다는 반증인 셈이죠. 저들이 이재명 고문의 활동에 지나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과 곧바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도 전인데 이미 여기저기서 바가지 세듯이 줄줄줄줄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들은 더더욱 이재명 고문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이 대선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푼돈 대신에 1,0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제는 또 말이 바뀌어 원래 차등 지급이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준다고 했었다라고 또 말을 바꾸다가 또 비난 여론이 나오자 이제는 피해 지원금 상한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가증스럽고 가짜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장난이죠. 저런 식의 논리라면 저 개인적으로 국민 1인당 10억씩 줄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국민들을 그냥 개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에 구로구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지원금이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100만 원과 300만 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6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와 국임당은 600만 원 공약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준다고 했지 우리가 언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했냐, 그런 말은 안 했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전 민영화, 용산 이전 등 이미 윤석열이 어떤 식의 국정을 운영할지 시작도 전에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 선거에서도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하나 믿고 이번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약 취소 소식에 실망감을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팔아도 빨간 당만 찍는다는 35%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고삐를 조인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성사 여부입니다. 30일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을 결정 짓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은 국힘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5월 3일에 표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개 특위를 구성하고 중수청을 설치한다는 개정안 역시도 국회 운영위에서 가결되어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번 개혁안 아쉬운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원안대로는 아니지만 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윤석열이 용산 이전을 고집하며 죽어도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윤석열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 스님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천공은 청와대 방문 시 마음가짐이라는 영상을 통해 청와대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많으니 개방을 해도 한 1년쯤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토록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굿을 해야지요. 그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아니면 영빨이 센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가서 그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국민 열세 낭비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가면서 이렇듯 난리를 치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죠. 여튼 앞으로 정말 걱정입니다.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대책이 세워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